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인데 LG전자가 이제 드디어 선택과 집중을 한다 써놨는데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잖아요. 스마트폰이 예,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을 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그, 그 LG 스타일러 있죠. 이렇게 옷 걸어 놓으면은 이제 잘 건조해주는 스타일러 있죠. 건조라기보다는 드라이 기능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스타일러를 옷을 6벌이나 걸 수 있는 스타일러 요쪽을 이제 증설해서 공장을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LG전자가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5G 쪽에 선점하는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삼성이 133조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분야에서 이제 꾸준히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 한번 알아보고 환율 급등 이제 고만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환율을 먼저 볼게요. 지금 1150원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오래 유지하는 게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 차트로 보면 환율 차트 지금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힘 잘 모아놓고 돌파해서 또 다시 한번 힘 모으다가 급등이 나온 모양이죠. 급등주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은 변동폭이 작아야 돼요. 환율은 변동이 작아야 된다. 상승하는 것도 그렇고 하락하는 것도 그렇고 변동폭이 크면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에는 특히나 안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급등한 다음에 또 급락이 나와서 내려온다기보다는 그 고점에서 맞고 한 번 정도 밀리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150원대를 작년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작년에도 작년이래 2017년에도 죄송합니다. 2017년에도 작년에는 돌파가 없었고 작년 2017년에도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한번 1200원대를 넘어갔다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온 거죠. 근데 계속 실패를 했다. 그리고 2016년까지 가면은 이때는 환율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죠. 이때 브렉시트 앞두고 한번 급등을 했었고 이때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을 때 고를 때였죠. 그때 앞두고 한번 급등락이 있었다. 전후로 해가지고 그 대선 이후로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러면서 요 시기에 한 번씩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 당선되면은 요 배경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지금도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달러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약달러 정책을 펼치면은 당연히 환율이 조금 올라갈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해서 선반영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됐다. 작년에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면서 이제 강달러 지속되면서 이렇게 환율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1054원 요거는 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저는 1100원 전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100원 초반 이 정도가 제일 최근에 있던 이 구간이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1200원을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1200원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않고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그런 거지 지금 1190원 안 넘어가고 1170원이면 좋고 그리고 1110원 1120원 요 구간부터 해서 1170원 요 구간까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110원에서 1170원 요 정도가 이제 서로 간에 미국이랑 우리랑 서로 간에 기분 나쁘지 않고 적절히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낮게 형성돼 있어요. 조금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여기서 너무 급등이 계속 나오지만 연속 급등이 계속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한 번 더 튀더라도 1170원은
넘어가면 안 넘어가는 게 좋고 괜히 1190원 두들기지 않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1150원에서 맞고 조금 요 밑에서 헤매다가 요 아래 구간에서 113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이렇게 쭉 몇 달 헤매다가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좀 올라가서 요 구간까지 만약에 올라갈 거라면 지금 모양 자체는 이렇게 만들고는 있잖아요. 경제 상황 자체가 살짝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170원은 안 넘고 요 아래에서 놀아야 된다. 그리고 뭐 한 1130원 정도에서 타협을 보면 되겠죠. 요 40원 구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 신고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 26,951 그냥 27,000 다 됐다고 할게요. 네. 27,000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제 근처까지 왔고 뭐 60포인트도 안 남았잖아요. 네. 왔고 오늘 살짝 조정받았는데 뭐 별 이상 없죠. 이게 뭐 전일 양봉을 깬 것도 아니고 살짝 그냥 쉰 정도밖에 안 되죠. 다우산업.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21선 올라오면 요거 힘 받고 같이 가는 게 좀 더 이제 뭐 그 신뢰성을 높인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횡보하다가 맞고 가든지 아니면 살짝 내려가서 맞고 가든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얘도 뭐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뭐 정고점 앞두고 사상 최고가 앞두고 뭐 조정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기사 뭐 사상 최고가 앞두고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이번 주에 뭐 있어요? 이거 주말 지나면 뭐 있어요? 주말 지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기사는 이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랑 뭐 스티브 무너신이랑 해서 베이징 간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뭐 얘기 나오겠죠. 그럼 뭐 존내 만에 뭐 나올 거예요. 근데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의상 한번 가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베이징 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워싱턴 오고 그 다음 주에 중국에서는 워싱턴으로 오고 해서 한 번씩 이제 갔다 왔다 하면서 최종 합의 이렇게 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5월 말이면 좋겠는데 5월 말 정도에 뭐 늦어도 6월 초 이때 그냥 트럼프 시진핑 만나서 둘이 사인하고 이제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은 그런 무역전쟁 합의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 됐다. 막판에 갑자기 뒤집기 나와가지고 너네랑 뭐 합의 안 해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무작정 가기보다는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것도 정상이다라고 했는데 미증시가 그냥 선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업들 실적도 괜찮고 하니까 올라가 버린 거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증시가 중요하다. 우리 증시는 힘이 없어 지금. 그죠? 힘이 없죠.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좀 뭔가 불안감을 좀 조성하고 이렇게 뭐 계속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2175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밀려도 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만 안 깨지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우리 시장이 너무 약하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어요. 2130포인트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2175포인트 정도에서 타협을 보고 여기서 반등 나오네 마네 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괜찮을 거예요. 뭐 주말에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이제 다음 달 초까지는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좋네 마네 이러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미국이 양보했네. 이건 좋지 않네. 미국이 왜 양보하냐. 아니면은 중국 체면은 차려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흔들기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합의하냐 안 하냐. OX 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대세를 보시면 돼요. 또 그 정도로 보시고 2175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요 이탈한 장대 연봉 나오고 이렇게 오늘 하방 경직이 좀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해서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220에서 30포인트 여기를 회복해 준다. 여기를 이렇게 다시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이쪽 기존 고점을 돌파해서 갈 힘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474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열어 놓으셔라. 만약에
뭐 아래 꼬리까지 해서 쭉 달면은 뭐 740포인트까지, 그리고 여기는 747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선 여기 지지 받는 이런 거보다는 환율이 저럴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열어놓는 게 좋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열어놓으신 분들은 오늘 좀 밀려도 그냥 밀리네 이러고 말 거예요. 그래봤자 750포인트네. 아직도 하방에 여유가 있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면은 적어놓으세요. 그럼 차라리. 그러면은 야, 여기까지는 적어도 우려감이 없구나. 거기를 이탈하면 만약에 740포인트까지도 이탈을 했다. 그럼 그때 우려감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은 또 이거 720포인트 흔들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요 구간처럼 그때 걱정하시라. 그때. 우선은 요렇게 말씀드려요. 상승 구간에서는 여러분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요거만 보시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저항을 보는 게 아니라 지지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꺾고 돌파해서 여기 지지받는 구간 있죠. 요런 구간을 보는 거예요.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는 구간. 고점은 여기 고점이라고 했는데 뚫고 돌파하죠. 여기 고점이라고 했는데 또 뚫고 돌파한단 말이에요. 고점을 돌파하는 시장이 상승장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점을 설정해 놓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거 계속 뚫고 넘어가는 게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아직 상승장까지는 아니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추세 자체가 상승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상단을 딱 정해 놓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설정한 부분을 이탈하면은 그때 현금 확보를 좀 해야겠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거 강의를 여러 번 해드릴 텐데,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 혹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고점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저항 설정은 하겠죠. 여기서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항받고 나서 여기까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항받을 수 있어도 지지받는 구간이 중요하다. 거기를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지지선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강조하는 게 지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잘 봐야 된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저점 설정하는 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하락장이니까 저항을 어디까지 하락 깬 다음에,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할 자리를 찾는 게 이게 하락장인 거고,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은 목표치를 찾는 게 아니다. 목표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 주도주 계열은 계속 뚫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중바닥 찍고 올라와서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그죠? 이게 워낙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안 받고 가긴 했는데, 어쨌든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또 돌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설정했어요? 요렇게 지지선 설정해 놓죠. 그리고 여기 하나 설정해 놨었죠. 그때 요거보다 약간 위네. 요렇게 설정해 놨었죠. 그래서 71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내려왔고, 73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깨면은 71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요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돌파한 다음에는 747에서 740 뭐 요 구간을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종목 관련된 쪽은 삼성전자가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4,000에서 43,500원 구간, 요 구간이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이나 줬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44,000원, 44,000원, 그리고 뭐 43,500원 이 구간이면은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44,000원 한 뭐 100원 전후 요 정도였죠. 그 정도는 양보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요. 여기서 뭐 비메모리 투자 뭐 이 구간으로 해서 뭐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주들 뭐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뭐 크게 안 밀리죠. 갤럭시 폴드 얘기 나와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중요하다.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43,500원까지 흔들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뭐 43,000원 흔들기 나오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거나 이런 모양도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는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관련주들은 조금 이따 볼게요. 오늘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이닉스 요거 아까 장중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이닉스 오늘 실적 어닝 쇼크급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70% 가까이 밀렸다고 보면 돼요. 3분의 2가 날라간 거예요. 3분의 2가 날라갔다, 영업이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관련주들 좋다.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투자하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용인에 그 120조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해서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달 더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혹은 3달 정도. 두세 달 정도는 밀릴 수 있지만 하반 경직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0년에는 엄청나게 호황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부터는. 올해 4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2020년에 호황이 올 수 있다. 이게 2020년을 끝날지 몇 년 지속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그 CPU가 지금 공급 부족인데 인텔하고 AMD하고 CPU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 차세대 제품이 나온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 생산만 안 해도 적자는 안 보고 좋아질 수 있다. 뭐 가전이야 뭐 워낙 강자고 TV도 그렇고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 전장 쪽도 잘 나가고 좋은데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다들 얘기했었는데 LG전자는 1월 달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 관심 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피에서 수급 좋은 종목 중에서 편입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본다라고 했죠. 자, LG전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 공장을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LG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국내에서 생산 안 하면 저 공장은 뭘로 돌릴 거지?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택 쪽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을 뭘로 돌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스타일러라고 아시죠? 스타일러. 이렇게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드라이 기능 되는 이제 가전제품이잖아요. 엄청나게 히트 상품이죠. LG가 기업이 뭐 보수적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력 자체는 혁신이 있어요. LG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 스타일러가 처음에 잘 되니까 이제는 한 6벌까지 걸 수 있대요. 여기 이 공장을 생산 라인으로 해서 뭐 하고 이제 경남 창원 공장 생산 라인도 풀가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런 쪽으로 이제 가전 쪽으로 이동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베트남 쪽으로 보낼 것 같고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 관련된 쪽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 게 그 비메모리 쪽으로 세계 1위 이쪽을 가겠다. 지금 인텔 뭐 이런 데를 제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게 지금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TSMC에 이어서 뭐 19%까지 올라오면서 2위까지 올라왔어요. 파운더리도 뭐 글로벌 파운더리를 인수하든지 해가지고 뭐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본인 스스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칩 생산 쪽으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은 어려워요. 그래서 M&A 쪽을 지금 여러분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M&A 쪽을 계속 봐야 돼요. NXP라고 이쪽이 원래 퀄컴에서 인수하려다가 뭐 잘 안 되고 요즘에 최근 다시 뭐 그 링크가 나오고는 있는데 삼성전자랑도 링크가 있었고 삼성이 비메모리 1위로 가려면은 NXP를 인수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뭐 최고의 기업이고 여기가 그렇게 보시면 필립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립스에서 뭐 독립해서 이제 나온 계열인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쪽이죠. 그래서 우리랑 네덜란드랑 사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히딩크 시절부터 우리는 히딩크 시절부터 알았는데 그 전부터 네덜란드랑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좀 노려보는 거. 삼성에서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 NXP 쪽을
건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국의 NXP라고 불리는 기업이 텔레칩스 같은 기업이 있어요. 뭐 기업이 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이거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꺼내서 말씀드리는데, 꼬리 달고 밀렸죠. 이거 밀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추격 매수 하면 안 된다. 제가 맨날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데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맨날 말씀드려도 맨날 똑같이 추격 매수했다는 분들 많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12,000원 이하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12,000원 전후? 12,000원 전후. 못해도 12,000원 이하까지 오면 좋고, 진짜 기다리기 힘들다, 나는 안 내려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 12,000원 이제 뭐 초반대 이 정도에서라도 보셔야지, 이거 고점에서 잡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렸는데 12,000원 이하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자회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가 있죠. 칩셋 미디어라고. 자회사인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 얘기하면은 자율주행차 쪽 칩셋 뭐 이쪽하고 이제 VR 쪽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뭐 칩셋 미디어 제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비메모리 쪽 얘기 나오고, 자율주행차 앞으로 또 이제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 후반이든 뭐 해서 자율주행차 뭐 5G 나오고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5G랑 자율주행차랑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 전장 쪽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에서 중심이 되면 5G랑 관련이 없겠죠. 근데 전장하고 5G 통신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좋은 기술력이 나올 수 있어요. 센서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5G 시대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6G가 됐든 7G가 됐든 언제가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성 쪽으로 받던지 뭘 하던지 통신 쪽으로 해가지고 앞에 내 1km 전방에 뭐 생명체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고라니가 있다, 혹은 이제 뭐 길고양이가 있다, 뭐 멍멍이가 있다, 아니면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게 미리 신호로 잡히면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센서로도 작동을 하지만 미리 정보를 다 받아서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 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안전이란 말이에요. 이 안전 때문에 보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안전하면 보험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안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미지 센서 쪽 계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센서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카메라 센서 뭐 이쪽으로 해서.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 달고 다 하잖아요. 근데 미리 이 감지하는, 내 근처에 뭐가 움직인다라는 걸 감지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1km 전방에 뭐가 움직인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는 더더욱 좋죠. 사람이 지나가면 보통 스마트 기기 하나 들고 다니니까 생명체 감지랑 생명 감지, 그리고 혹은 그냥 움직이는 물체 감지, 움직이는 뭐 동적 움직임이 있는 모든 물체, 무생물이라도 감지, 그리고 스마트 기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것저것 계속 생기겠죠. 웨어러블 기기 생기겠죠. 그러면은 기기 이런 거를 다 감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 기기가 있다. 사람이 지나가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 같은 생명체가 지나가나? 사람, 유사 사람 이런 생명체가 지나가나? 이런 게 미리 감지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걸 감지할 수 있다. 이거를 미리 감지해서 통신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주행차는 이쪽이라고 했어요. 이미지 센서로만 되는 게 아니다. 미리 감지돼서 위성으로 받던 아니면 통신으로 받던 뭘 해가지고 미리미리 받는 거.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기술이 급변을 하니까. 근데
뭐 위성이나 현재 통신 시스템이나 이쪽 둘 중 하나겠죠. 다 통신이잖아요. 그쪽으로 해결이 되겠죠. 저는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언급드리는 종목 중에 어버브 반도체, 이거는 뭐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는 꾸준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가다 밀렸는데 이런 것도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좀 밀리면은 하단에서 좀 받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AD칩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저희가 들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2,500원을 이탈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느냐, 2,500원 이탈하는 거 보고 차라리 회복을 못하면 반등이 나오면은 하느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보통 상한가 들어가면 기본 규칙 알려드릴게요.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갔다 풀렸다 하는 거 말고요, 상한가 들어가서 잔량을 막 쌓아요. 잔량이라고 하면은 매수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가격이 낮으니까 뭐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쌓는단 말이에요. 쌓다가 갑자기 잔량이 훅훅 줄어. 그리고 상한가가 풀려, 밑으로 밀려. 이것도 분봉으로 봐드리면 되겠죠.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리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갔다 풀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가 한 번 풀릴 때는 괜찮아. 근데 그날은 계속 보셔야 돼. 상한가 두 번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렸어. 두 번 풀리면 매도예요. 두 번 풀리면은 그냥 제 원칙입니다. 매도. 두 번 정도 풀렸다는 거는 여기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렸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그냥 맞춰갖고 그냥 정리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버렸는데, 뭐 요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런 쪽으로 추격 매수하자면 이것도 눌리면은 사는 게 맞다. 눌리면 다시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남전자 같은 경우, 이 종목도 그 삼성이 하만 인수했죠. 카 오디오 업체 하만 인수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하만이랑 같이 해서 지금 뭐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에서 제일 잘한 M&A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NXP 얘기도 말씀드린 거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두 개만 하면 비메모리 1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이제 조금 돌아가야 될 수 있어요. 2030년까지는 말이 2030년이지 10년 남았어요. 올해도 거의 절반 지났잖아요. 지금 4월도 끝나고 5, 6월 두 달만 지나면 절반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만의 아남전자가 협력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남전자는 제가 밀려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관심 못 받다가 관심 종목 넣어뒀다가 관심 못 받을 때 보고 있다가 양봉이 나오는 날, 이럴 때 관심 봐야 된다. 양봉이 나오고 초기에 잡던지 아니면은 눌리면 잡던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AD칩스를 들고 있어서 못 들어가긴 했어요. 이거는 최근에 보고는 있었는데 AD칩스를 조금 빨리 나왔으면은 이걸 들어갔을 텐데, 뭐 그렇다고 이거보다 AD칩스가 못한 건 없으니까, 훨씬 더 좋았으니까 뭐 성공하긴 했는데, 요즘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다 플러스만 있다, 요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요즘에 마이너스 종목이 더 많아요. 지뢰밭이 많으니까. 근데 다들 플러스 종목만 자랑하니까 그런지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요즘에 마이너스 종목 많은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통수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신 한 두세 종목이라도 내 포트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 적어도 15% 이상 20% 정도 되는 종목들이 생긴다면은 나머지 종목 좀 밀려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져서 나머지 시장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서 제자리만 찾아도 수익 실현한 게 있으니까 내 계좌가 플러스 된다 이거죠.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종목 하나가 밀리고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쌓여서 가니까 중요한데,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을 한 몇 개 갖고 있으면은 굳이 나머지 종목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 영향력으로 밀리는 걸로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시장에 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 사이클이 끝났을 때, 내 계좌가 플러스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장이 밀리면은
전체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내 종목 중에 똘똘한 놈 두세 종목, 뭐 많으면 네 종목 이 정도가 이렇게 확 튀어준다. 10종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종목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두세 종목 혹은 많으면 네 종목까지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계좌는 플러스가 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이 끝났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좋다. 오늘 양봉 이쁘게 만들었고 내일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뽑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꼬리 달릴 가능성이 높죠. 그 혹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것도 눌리면은 매매하는 게 좋다. 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뭐 삼진 같은 경우도 대충 넘어갈게요. 요거 뭐 리모컨 만드는 기업인데 요즘에는 리모컨도 음향 시설 해가지고 뭐 다 인공지능 넣고 하면은 인공지능하고 또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관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리모컨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삼진이라고는 뭐 삼진제약도 있고 기업 자체 뭐 이름이 뭐 친숙하죠. 브리지텍 같은 경우가 그쪽 관련돼 가지고 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했는데, 얘는 급등 하나 없이 진짜 꾸준하게 올라가요. 근데 고점 부근 다 왔는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얘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튈지 아니면 밑으로 갔다 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삼성에서 인수를 한 해 만에 막, 그리고 얘가 기분이 나빴던 건 정치 테마주를 자꾸 엮여가지고,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이런 부분이 기분 나쁜데, 이 종목은 안철수 테마주를 엮였었죠 과거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기분이 좀 나빠요. 근데 정치 테마주, 저는 제가 관심 갖는 종목의 정치 테마주에 제발 안 엮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엮여서 급등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기업 가치를 수급으로 훼손시킬 수 있어요. 기업의 기술력으로 저는 보고 들어가는 기업들을 수급으로 가치를 훼손시키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망가져요. 가치가 훼손돼요. 수급이 훼손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동안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 종목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뭐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뭐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쪽이다 하고 얘기 많이 나오죠. 정치 테마주 얘기하니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다고 해요. 조강 ILI, 제가 뭐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무슨 정치 테마주랑 엮여 있었던 것이 기분 나쁩니다라고,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정치 테마주랑 엮여 있나요 했는데, 지금 대통령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고향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대선 테마주로 해서.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안 좋아해요. 한번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엮이면은 자꾸 뭔가 누군가 엮으려고 해요, 이쪽으로. 그 이제 우리 대통령 아니어도, 우리 대통령님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라도 자꾸 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자꾸 기업 자체로 보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아남전자, 오픈베이스, 어부반도체, AD칩스,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등등등등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거기다가 뭐 삼진이나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그 뒤쪽 후순위로 좀 보는 종목이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에서 한 번씩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방금 간단히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이 오늘은 참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죠. 오늘은 다들 좋아요 눌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위에 영상 나오고 아래 이렇게 다른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댓글 달기가 있습니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힘을 받고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저는 이따 저녁 때 더 좋은 영상, 아니면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이 중에서 조금 더 부각돼서 이슈가 될 만한 영상이 있다 하면은 그런 걸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퇴근 기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